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라고 하는 팀의 송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두 선생의 역사공장이라는 역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한영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2000년대 중반 학번이다 보니 네. 이게 그 당시 9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 학생운동이 그 이전의 학생운동과 좀 달라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생각해보면 학생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이제 한국대학 총학생회나 한총련이 이제 조직적으로 막 커 나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적어도 뭐 학생운동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조차도 학생회라는 건 적어도 우리를 대표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없었던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투쟁도 학생회가 했었고, 네. 학원 자주 이런 거, 학생 복지, 등록금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학생회가 대표자의 입장에서 학교와 또 사회와 이렇게 대화를 또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학생 운동의 분위기도 덩달아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운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던 게 어떻게 90년대 그렇죠. 초반의 분위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함께 성장했던 민중가요도 그때 좀 더 다양화되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90년대 초반에 학생회 만들어지면서 그 학생회도 전국적인 조직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그 노래를 잘하고 문화 역량이 뛰어난 네. 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 하나씩 모으기 시작해서 각 지역 총련이나 그 단체별로 소위 노래패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노래를 만들고 이거를 음반화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이 생각하고 학생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어떤 민중가요들이 네. 하나씩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때 다시 나왔던 노래들이 90년대 초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들어도 되게 공감을 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지금까지도 노래들. 리메이크가 되는 그렇죠. 노래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네네. 우리 컬트 이분들이 네네. 약간 가사를 바꾸긴 하셨지만 네. 되게 좋은 노래잖아요. 이렇게 민중가요들이 조금 더 다양화된 이 시기와 그 학생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게 교묘하게 좀 맞물려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민중가요들이 발달이 되는 시기에 학생회가 또 발달이 되다 보니 네. 학생 쪽에서 나오는 민중가요들도 이렇게 더 많아지고, 날개라는 노래도 네네. 90년대 후반에 조 가수님이 만든 그 통일 노래거든요. 네네. 어떤 이런 즐겁고 이런 노래들도 있었고요. 물론 초반부터 학생 운동 쪽에서 그런 어떤 즐겁고 신나는 노래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 음악적인 예술적인 다양화 속에서 민중가요도 계속 더 발전해 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 민중가요는 약간 투쟁을 하고 뭔가 무슨 진군가 네.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90년대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물론 그때도 있었긴 했겠지만 네네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해당이 되지 않았다보다 그 전까지 투쟁과 일변도의 어떤 그 민중 음악에서 7, 80년대에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그 투쟁가 아니고 발라드도 너무 어렵고 막 세고 슬프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네. 좀 더 밝고 누구나 함께 듣고 즐기고 따라 부르고 춤도 출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학교 축제를 하더라도 그때는 대중 가수보다 민중가요 가수들을 더 많이 이제 학생들이 찾아주고 그렇게 막 공연도 많이 더 하게 해주고 이런 또 풍토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민중가요를 하는 학생 그 노래패들도 보다 더 이 친구들이 우리 음악을 듣고 함께 부르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음악적인 좀 완성도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활 밀착적인 노래들도 나오기 시작했었고, 조국과 청춘의 아버지와 통닭 한 마리 네. 이런 노래도 있었고, 천리마의 장마비처럼 밤 이런 아름다운 되게 서정적인 풍경과 사랑 얘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전까지 없었던 어떤 이게 학생 민중가요 문화가 조금 더
이 민중가요 속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한 그때가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로 학생들이라든지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사실 그 대중가요보다는 좀 못했지만 미흡했지만 그래도 재밌네, 함께 부를 수 있겠네, 즐길 수 있겠네, 나름 뭐 영향력 있는 뭐 조국가 총선 같은 경우는 좀 그랬었고 그래서 재밌게 공연도 하고 학우들과 함께 즐기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보면. 199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활황이었던 이 학생운동과 민중가요가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1996년에 연세대 사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생운동이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하필이면 97년에는 IMF 사태가 또 터지면서 그렇죠.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회 변혁이나 개혁보다는 개인의 생존으로 넘어가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가 급격하게 변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회 변혁을 함께 꿈꾸고 있는 이 민중가요들도 좀 위축되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사실 그 96년 연대 항쟁, 연대 사태를 겪으면서 학생운동이 확 한 번에 쇠락을 하다 보니 학생 쪽에서 나왔던 민중가요도 물론 쇠락의 길을 걸었던 건 맞아요, 초반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좋은 노래, 보다 더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런 어떤 일환들이 우리 선배님들과 그때 당시에 나왔던 뭐 인터넷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중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음악을 전해주고, 그냥 단순한 음악이 아닌 민중가요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더 들려주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생겨났던 게 민중가요의 그 김호철, 윤민석이라는 커다란 작곡가 두 산맥이 있는데 양대산맥이죠. 학생운동 쪽에 조금 더 기반을 가지고 시작했던 윤민석 선배님이 송앤라이프라는 기획사를 1인 기획사에 가까운데 그걸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고 유통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로 리메이크를 하고 보다 더 대중들이 듣기에 좋고, 그때 당시에 IMF를 거치고 사회 변혁이 좀 급속도로 일어났었잖아요.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욕구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민중가요를 통해서도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겠다. 거기서 나왔던 음악들이 인터넷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퍼져나갔었고, 실제로 그 정말 많은 대중 집회에서 민석영의 노래가 불려지고 향유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민중가요도 물론 학생운동이 쇠퇴를 함은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예술적인 어떤 다양함과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또 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민중가요 내에서도 플랫폼이 생기면서 좀 더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보다 더 좀 듣기 쉽고 부르기 쉽고 이지 리스닝 뭐 이런 음악으로 민중가요도 투쟁가 일변도보다는 투쟁가조차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발전적인 노력을 하면서 90년대 말에는 그래도 사회 노래패들의 어떤 노력도 있었고, 물론 이제 학생운동이 쇠퇴를 하고 한 청년이 없어지면서 학생 노래단들은 이제 자취를 감췄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예전에 학생으로서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노래들을, 조금 더 젊고 밝은 노래들, 사회 변혁에 말하자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더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학생운동과 이 민중가요, 노래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또 선배님을 모셔놓고 뭐 노래 한 곡도 안 듣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노래 한 곡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떤 노래를 내가 불러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서정적인 아주 되게 좋은 노래예요. 이 노래를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그 사랑이라는 그 이 노래, 이 박노해 시인의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치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습들을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한번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사랑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한번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슬픔 가슴 미어지는 비에 사랑은 분노 철저한 증오 사랑은 통곡 피투성이 몸부림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서 사랑은 고통 참혹한 고통 사랑은 실천 구체적인 실천 사랑은 투쟁 쉼없이 가야 할 새날을 향한 눈부신 길이네 온 바다와 산과 들과 하늘이 들고 일어서 폭풍 치고 번개치며 포효하여 핏빛으로 새로이 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고요에 빛나는 바다 햇살 쏟아지는 바라다는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되게 폭넓게 사랑을 잘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무엇이든 사랑하고 살면 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개개인들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노래와 이야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도 오늘 되게 옛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 믿는다고 포기한다면 우린 결코 청춘